일단 간밤에 음. 코인텔레그래프라는 이 외신 크립토 전문 언론 매체가 있어요. 코인데스크, 코인텔레그래프 이런 매체들이 있는데 상당히 우리 업계에서는 인지도가 있는 그리고 영향력이 있는 매체입니다. 그냥 이렇게 듣보잡 매체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경제지에서는 이데일리 같은 그런. 그렇죠. 크립토계 이데일리 정도. 네. 근데 그런 데서 오보가 났다고요? 근데 그 코인텔레그래프에서 ETF 승인됐다라는 기사가 올라와 버린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코인텔레그래프가 올렸기 때문에 모두가 신뢰할 만한 거지. 네, 맞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지금 아래 보시면 이게 코인텔레그래프 메인 웹사이트가 아니라 코인텔레그래프의 메인 트위터 계정에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브레이킹, 보통 이제 브레이킹 하면 이제 속보, SEC가 지금 아이쉐어즈 비트코인의 현물 ETF를 승인했다. 딱 한 줄 올라왔어요. 속보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를 실시간으로 막 팔로우하고 라이크하고 리트윗을 하면서 순간적으로 퍼져 나간 거죠. 그러면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27,000달러에 있다가 10% 이상 가격 점프가 나오면서 3만 달러를 돌파합니다. 순간적으로. 네.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사실이 아닌 오보로 밝혀졌는데요. 어쨌든 이런 것들 자체가 우리 시장에서는 진짜 너무 순식간에 일어났다가 또 순식간에 다시 가격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사건 자체만으로도 우리 시장에 있어서 정말 현물 ETF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의 기대감 그리고 정말 이 소식 하나로 우리 시장이 출력 있는 취약함을 모두 다 볼 수 있었던 간밤이었던 것 같고요. 네. 자, 그렇다면은 도대체 이런 소식이 왜 나왔냐? 그래. 사실이 아닌데 왜 나왔냐라고 놓고 봤을 때 코인텔레그래프 안에서는 이 아직까지도 출처가 미확인이라고 합니다. 일단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소식이 이 메인 계정을 통해서 올라갔는데 이번 실수로 뭐 자기들은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속보 인증 프로세스를 앞으로 우리가 뭐 철저히 감사할 거고 검토할 거고 지금 이 사건과 관련된 모든 직원들과 면담을 진행하고 필요하면 구조적인 개선까지도 추진하겠다라고 일단 사과의 글을 올리기는 했어요. 이게 뭐 해킹이나 이런 건 아니라 그냥 그쪽 기자가 뭔가 실제 잘못 올린 거예요. 네. 우리 이데일리 이제 소속 기자가 누가 하나 일단 터뜨린 거죠. 현물 ETF 전 세계 최초로 이제 기사를 올린 거예요. 네. 트위터를 통해서. 내막이 진짜 궁금하다. 네. 그래서 일단은 코인텔레그래프 측은 즉각 사과의 입장을 표명을 한 상황인데요. 근데 중요한 건 알고 보니까 코인텔레그래프뿐만 아니었던 거예요. 더 확인을 해보니까 로이터 여기에서도 블랙락의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를 승인했다라는 이 기사의 헤드라인이 준비가 되고 있다라는 게 포착이 된 거죠. 뿐만 아니라 블룸버그의 터미널도요. 그래서 지금 이 로이터와 블룸버그 터미널도 블랙락의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된다라는 기사를 송출했다 이제 바로 빼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근데 코인텔레그래프에서 먼저 나왔던 거긴 해가지고 얘네가 코인텔레그래프 거를 보고 이런 거를 한 건지. 근데 그렇다고 치기에는 또 이런 로이터 통신이나 블룸버그 같은 데서 팩트체크가 안 된 거를 다른 언론사를 따라서 그냥 바로 속보를 또 내는 언론사들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이런 소식을 내놨던 게 첫 번째로 코인텔레그래프가 내놨을 뿐 그 코인텔레그래프만의 오보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이 경제증권 이런 언론사에서도 비슷한 오보가 있었다가 바로 없어진 상황이고요. 어쨌든 이런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투자자들이 엄청난 혼란을 겪었고 시장도 요동을 쳤는데 일단 이더허브의 창업자인 앤서니 같은 경우는 어제 이러한 사태가 결과적으로는 이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심사하는 데 있어서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라고 좀 우려의 말을 내놨어요. 왜냐하면 게리 겐슬러가 제일 싫어하는 게 이런 변동성, 이유 없이 오르고 폭락하는 투자자 보호가 거의 그 사람의 목숨과도 같은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오보 하나로 이렇게 시장에 출렁하는 걸 보고 났으면은 이 SEC 게리 겐슬러는 어떻게든 더 승인해주지 않으려고 아마 이제 마음을 바꿀 거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제 다 알 때쯤 이제 나올 때 됐어 할 때 그때서야 그냥 승인 이럴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네, 맞아요. 별론데. 지금 이런 조금 악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고 캐시우드 같은 경우도 지금 SEC 같은 경우는 사실 전반적으로 놓고 봤을 때 직원들은 비트코인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다. 그리고 비트코인의 장점이 무엇인지도 제대로 알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현물 ETF를 승인해 주려고 하지만 문제가 바로 게리 겐슬러
하고 게리 갠슬러가 현물 ETF 승인을 못하게끔 방해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사실 저는 이것도 조금 공감하기는 어려운 게 사실 게리 갠슬러가 엄청난 블록체인 전문가입니다.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셨던 분이에요. 블록체인을. 네. MIT였나요? 어쨌든 엄청 좋은 학교에서 게리 갠슬러는 아예 이 블록체인 그리고 이 크립토 금융 쪽으로 아예 강의를 학생들에게 했던 분이기 때문에 결코 크립토나 블록체인에 대한 이해도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누구보다도 이 생태계를 잘 알고 그래서 초반에 게리 갠슬러가 SEC 위원장으로 올 때 저희 시장에는 호재였단 말이죠. 우리 시장을 드디어 이해하는 사람이 왔다. 근데 오자마자 갑자기 칼을 빼들더니 가면을 쓰더니 갑자기 막 저희를 찔러대기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이해도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크립토는 알지만 자신의 이 제 개인적인 그런 개념이나 가치관이 뭔지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캐시우드는 뭐 문제는 게리 갠슬러다라고 하는데 그렇죠. 문제는 게리 갠슬러지만 게리 갠슬러가 우리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없어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니죠. 저게 뭐 정치적인 것일 수도 있고 그쵸. 신념 때문일 수도 있고. 맞아요. 근데 어쨌든 게리 갠슬러가 싫어하는 모습을 어제 우리가 그대로 시장에서 과감 없이 보여줬다라는 게 조금은 우리한테는 조금 페인 포인트로 돌아오지 않을까 좀 걱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 블랙록의 CEO인 레디 핑크 같은 경우도 이 크립토 랠리는 ETF 승인 루머 때문이 아니라 비트코인 퀄리티 때문에 있었다라고 어제 랠리와 관련해서 이게 ETF 오보 때문이 아니라 그냥 비트코인이 오를 수 있는 애기 때문에 올랐다라고 또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랬으면 빠지지 말았어야 되는데 빠졌잖아 다시.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뭐 그렇긴 한데 왜 이랬을까? 뭐 그 업계 사람들은 관련해서 뭐 얘기 없어요? 뒷얘기? 저는 제 뇌피셜인데요. 승인이 진짜 너무 임박한 거죠. 너무 임박해서 이제 언론사들은 알잖아요. 이제 승인이 난다. 그래서 언론사들마다 일단 속보를 내보내야 되니까 다 준비를 했어. 근데 이제 코인텔레그래프가 자기가 먼저 이제 선빵을 치고 싶어가지고 일단은 맞긴 맞으니까 올린 거죠. 그 단을 또 따라서 올렸는데 일단 그 주최 측에서 컨펌을 안 해주니까 다시 내리는 그런 과정이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그러니까 없는 소식은 아닐 것 같고 왜냐하면 많은 언론사들이 진짜 아무 근거 없이 가짜 뉴스인데 그냥 자기들만의 생각으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분명히 그치. 어디선가 승인이 됐다라는 소식을 듣고서 언론사도 보도를 작성을 했을 텐데 그거 자체가 각 기자들의 망상일 수는 없잖아요. 사실. 맞아. 그래. 그래서 분명히 이 소문이 없이 이렇게 뉴스가 나올 수는 없기 때문에 뭔가 가까웠다가 막판에 뭐가 꼬였거나 때가 진짜 왔다. 이제 진짜 곧이다라는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 뭐 어제만 해도 그래도 내년 1월 정도로 기대감을 좀 늦췄었는데 이게 어쩌면 올해 안에 될 수도 있겠다라는 또 기대감을 갖게 하네요. 자, 우리 이제 이 이슈들을 봤으니까 댓글도 또 봐야지. 쭈쭈베이비님 어서 오세요. 네, 우리 뭐 자야이님, 왕빨대님, 최영희님, 이준우님, 쭈쭈베이비님, 알렉산드님 일단 뭐 다 오셨고 이제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아침 인사 뭐 반갑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어제 그 이슈 때문에 털린 사람들이 너무 많다. 맞아요. 그러면서 또 우리 왕빨대님이나 몇 분들은 혹시 이 사람들이 어디서 뭐 뒷돈 받고 장난질 친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뭐 그럴 가능성이 좀 낮아 보여요. 왜냐하면 이게 진짜 장난질이면 그 이후에 오는 그 부작용 폭풍이 엄청날 거기 때문에 자기 인생을 걸고 인생을 걸 만큼 받았나? 그런데 얻을 게 없어. 내가 봤을 때 그지? 그렇죠. 뭐 몇천억 얼마 기자 생활 15년 하셨잖아요. 얼마면 흔들리실 것 같아요? 흔들릴 수 이런 있어. 질문 자체가 흔들릴 너무 수 웃긴다. 있는데 아니 근데 그게 사실 겁나서 그렇게 못해요. 이게 그렇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웬만한 사람이 아니라면 난 이런 못할 것 같아. 그렇지 않아? 그렇죠. 할 수 있겠어? 저는 100억이 떨어진. 그리고 100억 저 못해요. 근데 100억으로는 못하죠. 그치. 몇 천억은 주셔야지. 100억은 그걸로 제 인생 걸긴 너무 무섭고. 근데 그래 몇 천억이면 몇 천억. 예를 들어 뭐 거의. 근데 미국은 만약에 이게 정말 뒷세력하고 작전하고 이렇게 했던 게 드러나면 얘네는 그냥 그 형을 막 100년 막 이렇게 때리니까. 맞아요. 평생. 나는 이거 못할 것 같은데. 그죠? 네. 국내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 국내인데 1,000억이 떨어져. 그럼 해. 근데 못할 거야. 그죠? 우리 이렇게 말해도 되나 모르겠다. 우리의 도덕성이 드러나. 그러니까. 저는 절대 하지 않아요. 저도요. 전 정의를 지키겠습니다. 저도요. 네. 자, 아무튼 그런 음모론들도 있는데 뭔가 정말 그냥
뭔가 좀 꼬인 듯한 그런 음. 느낌은 좀 나요. 그래서 네, 그렇고 진짜 이것 때문에 손해 보신 분들이 맞아요. 그분들이 좀 안타깝긴 하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잘 해결이 돼야 될 것 같고 음. 관련해서는 분명히 이게 내막이 어떤 건지 맞아요. 내용들 나오면 또 동생이 이걸 정리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네, 그죠?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 일단 네. 가격이 3만 달러까지 돌파했다가 했다가. 터치했다가 내려왔는데 네. 그럼 이제 이 비트코인에 어떤 영향을 미칠 음. 것인가 그 네. 부분을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좀 많은 분들께서도 어제 돈 털린 사람들 걱정 좀 많이 해주고 계신데 또 규모가 또 엄청 났거든요. 좀 하나하나 확인을 해보도록 그래요, 하겠습니다. 그래요. 일단 팩트는 뭐냐면 어제 승인 오보가 나오기 전에 비트코인의 대규모 매수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시장은. 소식이 그러니까 나온다는 거를. 뭔가 있었구나, 그러니까, 임박했었구나. 아무것도 없고서는 이렇게 오보들이 확실하게 나올 수도 아니면 없고. 저놈들과 기재가 짠 거야. 매수 세력과.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보면 그러기에는 그럴 수도 있죠. 그러기에는 10% 먹고 나오려고 이런 짓 그러니까요. 그건 아닐 것 같아요. 그쵸. 비트코인 그냥 갖고 있으면 몇 년 후면 몇십 배를 먹을 수도 맞아요. 있는 건데, 맞아요. 그죠? 맞아요. 그래, 그건 아니야, 그죠? 그래서 어제 그 오보가 있기 몇 시간 전부터, 그러니까 한두 시간 전이 아니라 몇 시간 전부터 뭐 데리비트나 바이비트 이런 거래소에서 대규모로 비트코인을 사들이는 거래가 이미 발생을 했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비트코인의 가격이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딱 이 승인됐다란 소식이 나오고 3만 달러까지 한 번에 뚫고 간 거예요. 근데 어제 가격이 그렇게 막 오를 때는 물론 정말 이건 뭐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는 자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다행히 큰 피해 없으셨을 것 같은데 이제 미국 시장에서는 사람들이 바로 현물은 현물대로 사들이고 선물 시장에는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 베팅한 이제 롱 쪽에 많이 이제 걸게 되죠. 네. 그래서 결국 어제 이 비트코인 청산과 관련해서 소식들이 전해졌었는데 청산만 거의 1억 달러가 넘게 됐었고요. 아이고야. 네, 이 부분은 제가 이따가 좀 더 자세히 확인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지금 현물 ETF가 어제 승인이 됐을 때만 하더라도 순간적으로 이렇게 매물이 몰리는 것을 보고 우리가 이게 얼마나 좀 파워가 있나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좀 간접적으로 경험을 해볼 수도 있었는데 이 비트코인이 정말 최종적으로 승인이 되게 된다라고 하면은 시가총액 비트코인의 현물 ETF 승인 시 우리의 시가총액이 1조 달러까지도 돌파할 수 있다라는 근거가 다시 한번 나오고 있고 어제 우리가 확인해 봤었을 때 내년 1월에 출시 확률이 90%라고 맞아요, 했잖아요. 맞아요. 간밤에 또 다시 한번 못을 박았습니다. 여전히 내년 1월 출시 확률 90% 전망에서 변함이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또 다시 한번 했고요. 예, 그리고 한 애널리스트는 또 이런 입장도 내놓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지금 계속해서 가격과 관련돼서 좀 움직임을 보여주려고 하는데 어쨌든 미국이 지금처럼 달러를 계속 찍어내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앞으로 비트코인의 개당 가격의 가치는 18만 달러까지도 오를 수 있다가 현재 시세에 대비해서 거의 570%까지 상승을 하는 거거든요. 이제 이 안에는 뭐 비트코인 현물 ETF의 승인도 있을 거고 지금처럼 미국이 감당할 수 없는 부채를 계속 늘려가면서 미국의 달러를 계속 찍어내면서 본인들의 통화 가치를 내린다면은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 충분히 긍정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이 ETF 오보 사태로 인해서 비트코인의 강제 청산 규모만 어제 1억 달러였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로 크냐면 하루의 거래량이 1.9억 달러, 그러니까 하루 거래량이 2억 달러인데 어제 하루 거래를 했던 사람들의 절반은 그냥 돈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냥 떨어지거나 오르거나가 아니라 그냥 아예 계좌에서 증발해 버리는 사태가 어제 이제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어제 사람들이 참 다들 오를 것 같은 분위기였기 때문에 아마 오르는 쪽에 롱 쪽에 많은 베팅을 하셨을 텐데 어제 일시적으로 또 가격 하락이 가파르게 나왔던 만큼 어제 롱 포지션 그리고 숏 포지션 모두 변동성으로 인해서 전부 다 청산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이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이더리움 쪽에서도 이 총 3천만 달러 이상의 포지션이 사라진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암호화폐 시장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롱 포지션이 5,200만 달러 그리고 숏 포지션에서는 1억만 달러가 청산이 되는